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학과 2학년 임준하입니다. 네, 우선 오른쪽 페이지는 노션 페이지에 제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와서 내용들을 정리해뒀고, 왼쪽 페이지는 이제 오지연 교수님의 챗GPT 창입니다. 네, 우선 저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뉴 공부를 같이 시작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음, 이제 신비뉴에서 오지은 교수님 수업인 발생학과 조직학 공부를 할 예정이라고 챗GPT한테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오른쪽 노션 페이지 토글 안에 이제 학습 목표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은 적어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위주로 챗GPT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약간 공부하는 형식으로 오늘 영상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챗GPT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이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교수님이 학습시켰던 강의록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학습시킨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려주고, 그리고 만약 강의록이 없는 내용이라면 공인된 정보로 제공을 해서 이제 오류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해보겠습니다. 네, 챗GPT가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해당 챗GPT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챗GPT가 알고 있는 내용은 발생학, 조직학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범주를 나눴고요. 추가적인 내용도 있네요. 네, 먼저 조직학에 대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콩팥이 세로 단면을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볍게 정리는 해놨는데요. 네, 제일 바깥쪽에 일단 캡슐이 있고, 안쪽으로 코텍스, 메듈라, 펠비스, 유레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네, 이 바사 렉타라는 거는 뒤에 사실 한 번 더 나와서 지금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할 때 메듈러리 레이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챗GPT가 딱 질문을 이제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딱 해줬네요. 그래서 이제 메듈러리 레이에 대해서 일단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아까 구글 사진 찾아봐서 얘가 코텍스에 위치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줬더니 챗GPT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의문이 들었던 점은 이제 이름이 수질 방사선 메둘라리 레이인데 왜 콜텍스에 있냐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기능적으로 이제 메둘라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 내용이 있죠. 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메둘라랑 연결이 되어 있고, 네,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텍스에 위치를 하는데 어떻게 수질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았습니다. 네, 챗GPT는 이제 콜텍스에 위치를 하지만 이제 기능적으로는 수질로 뻗어 들어가는 통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발생학적으로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요약을 받았는데, 음, 일단 콜텍스 내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좀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챗GPT랑 질의응답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도 기억 안 나니까, 네, 여기에 제가 공부한 내용에다가 각 카테고리에 맞게 제가 궁금했던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받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 정리한 내용을 챗GPT한테 한번 맞는지 확인하고 넣는 과정을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해주고요. 콜텍스에는 메둘러리 웨이라는 구조가 존재하는데, 이는 콜텍스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메둘러리와 구조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는 기능적으로 메둘러리 웨이가 수질로 뻗어 들어가는 통로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적어줬습니다. 이제 이게 기능적 연결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를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 챗GPT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완해서 적어줬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메들러리 레이가 collecting doctor loop of Henry
일부를 포함해서 수질로 소변을 운반하는 기능적 통로 일부이기 때문이다. 네, 요걸로 한번 뭐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지만 조금 더 구체화됐으니까 이걸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학습 목표로 넘어가기 전에 이 레날 로뷸리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레날 로뷸은 하나의 수질 방사선 양쪽에 있는 피질 위로 네, 그러면 로뷸로 이제 구성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뷸 단위로 네프론을 형성시키면 신장은 사실 기능 자체가 제흡수와 여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로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장점을 가지게 되는지, 기능적으로 어떤 장점을 가지게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하네요. 답변은 이제 그 로뷸로 구성이 될 때 기능적 효율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는데 네, 소변 농축 기능 극대화, 희석 기능이랑 농축 기능 통합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과물 이 빠르고 조직적으로 처리된다. 모여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 부분도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오른쪽 노션 페이지에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렉팅 덕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ADH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물 재흡수가 가능하고 네. 또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해서 적고자 하는 것은 ADH뿐만이 아니라 뭐 네프론들이 이제 네프론들이 다 비슷한 환경에 있으니까
기능이 있어서 일관성을 가진다. 환경이 비슷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정리를 해주긴 했네요. 레널러빌은 하나의 콜렉팅 덕트를 공유하는 네프론이 집합으로 요거된 물질이 처리 및 재흡수. 그러니까 메듈러리 레이와 네프론들이 이제 방사형으로 흩뿌려져 있다고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이제 여과나 재흡수의 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 봤습니다. 네, 그 부분이 맞다고 하네요. 이제 어떤 신장에서의 기능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표면적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방사형으로 그런 어떤 조직들을 구성을 해서 기능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채집PT가 정리해준 내용을 그대로 확인만 하고 그대로 긁어와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부를 이번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번 학습 목표에서는 다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달라고 하고, 신장의 피질 내에서 네프론들이 하나의 컬렉팅 덕트를 공유하면서 메듈러리 레이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배열되는 구조적 배치는 어떤 생리적 기능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는가? 이건 이제 방금 봤던 내용이죠. 정답은 C입니다. 네, 정답이라고 하네요. 농축된 삼투 그레디언트 형성 및 효율적인 물 재흡수. 네, A, B, D, E에 대한 해설도 한번 쭉 살펴보고, 네,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정리를 쭉 해주고, 토글이 좀 잘 안 먹네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가 넣어주고, 다음은 세뇨관을 부위별로 구분하고 각 부위의 상피세포의 구조적 특징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나오는 걸 보고 복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쭈루루루룩 BCT, 근위세뇨관, 헨리 룹, 그리고 원위세뇨관, 뭐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이제 헨리스 룹은 여러 가지로 나뉘죠. 네, 나뉘고요.
두루루루루 근위세뇨관, 원위세뇨관. 여기서 브러쉬 보더가 다르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근위는 있고 원위는 없고. 그리고 상피 세포가 이제 헬리스 룹 안에서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점은 상피세포 종류, 큐보이달이랑 스퀘어머스랑 스퀘어머스, 네, 요거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세포가 바뀌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네, 상피의 차이는 기능적 역할이나 물질 교환 능력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피 구조의 차이가 가지는 의미는 외우기 포인트가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중요한 사실은 큐보이달은 능동수송, 그리고 스퀘어머스는 수동적인 부분, 확산이라고 배웠던 것 같은데, 네, 확산이라고 일단 써보고 요건 한번 맞는지 챗GPT한테 검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고 하고, 네, 수동 확산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러면 헬리스 룹에서 세포의 유형이 다른 이유는 뭐냐 물어보겠습니다. 세포 유형이 이제 thin과 thick에서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descending limb에서는 세포가 얇고 투과성이 커야지 물이 수동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thick limb에서는 이제 굵은 상행각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농도 차이를 뒤집고 이제 능동적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서 수동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네, 상행각, 굵은 상행각, 농도 차이를 극복하고 염분을 능동적으로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 네, 오케이. 이 위에 보면 PCT와 DCT에서 아까 마이크로빌리 브러쉬 보더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세포 구조나 재흡수되는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데 왜 기능이 다르냐를 찾아보겠습니다. PCT와 DCT는 왜 따로 존재할까? 재흡수의 양이나 기초작업 정밀 조절 면에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 PCT 이걸 한번 정리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저만의 언어로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에서 배웠던 것처럼 전해질 같은 물질은 농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 앞에 정밀 조절이라는 표현을 보면 DCT에서는 PCT에서 이제 재흡수를 하고 남은 것들을 조금 더 정밀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한번 물어봤고, 훌륭한 요약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을 한번 읽고, 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정교한 표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위에 내용이 있었죠. 네, 확인했고, 그러면 신요관 학습 목표에서는 공부를 다 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받아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환자가 ADH인 정상적 분비가 되나 DCT와 콜렉팅 덕트에서의 나트륨 제우스 기능이 저하되었다. 네, 이거는 내용을 보면 DCT에서 알도스테론 반응이 저하되었을 확률이 있다. 이게 답에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답은 C가 맞는 것 같고, 나트륨이 많이 나가면은 농축되다라는 표현은 보통 물 제흡수에 대한 내용이고, 이 제흡수가 차단된다. 일단 답은 C가 맞는 것 같고, 물 제흡수는 B도 조금 헷갈리고, 답은 일단 C가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은 C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 E는 절대 아니고 브러쉬 폴더가 없죠. 물 제흡수. 나머지는 맞는지 틀린지를 잘 모르겠어요. E는 틀린 게 알겠고, C가 맞다는 것도 알겠는데 왜 나머지가 틀렸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챗GPT한테 답이 C인 건 알겠는데 나머지를 잘 모르겠다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답은 맞은 게 맞는데 A 오답 이유는 대량 재흡수 부위여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PCT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건 한번 일단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니까. 네, 저장을 해두고. B도 아닌 이유가 순재 흡수가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네, 다음에 한 번 더 풀어보기. D는 이제 물 재흡수가 일어나지만 호르몬 ADH나 알도스테론과는 무관하게 수동적으로 나타난다. 오케이, 이는 아닌 거 알고 있었고. 네, 이렇게 하고 다음은 공파 소체 일반적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파 소체는 사고체, 보먼 주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 캡슐러 스페이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여과막은 다음 학습 목표인데 같이 나왔네요.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네, 사고체, 보먼 주머니, 여기서는 이제 캡슐러 스페이스가 보먼 주머니 안에 이제 속한 것처럼 적혀 있는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중벽 구조에서 그냥 파리에터 레이어와 비세럴 레이어가 나뉜 이유는 뭘까? 파리에터 레이어는 그냥 외벽 역할이고 비세럴 레이어는 포도사이트라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과 장벽의 핵심 요소로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정리 문장까지 자르륵 나왔는데 정리 문장을 한번 확인하고 네,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과 장벽도 이번에 같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이거까지 같이 넣어서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과 장벽. 일단 첫 번째 거는 맞죠? V는 음전하 가진 단백질. 포도사이트는 비세럴 레이어를 구성하며 슬릿 다이아프라즘 분자 크기 선택성. D 파리에터 레이어 벽이었죠. 모세혈관을 감싸며 밖에서 안으로 감싸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과막을 통해 통과된 울트라 필트레이트는 보호만, 이것도 맞고. 일단 제가 슬릿 다이아프라즘을 잘 모르는데 지금은 포도사이트는 고분자 통과 물질, 분자의 크기 선택성이어서 C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우선 일단 C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C가 아니라 D였네요. 그러면 아마도 보먼 주머니를 밖에서 외벽이라고 했네요. 저는 이제 모세혈관을 감싸는 느낌으로 벽의 형태니까 그런 표현도 맞을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아쉽습니다. 모세혈관을 감싸지도 않고 여과막의 구성원도 아니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C는 비세랄 레이어 구성하고 다이프라즘이 존재하는 게 맞네요. 이제 신세 한탄을 좀 해주고, 요거는 이제 제가 틀렸으니까 질문을 한번 복사를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주고, 다음으로 이제 사구체 곁 복합체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과율 조절과 RAS 레닌 시스템, 이거 오타가 났네요. RAS 여과율 조절, 혈압 조절 되게 중요한 친구네요. 마큘라 덴사가 NaCl을 감지하는 메커니즘은 직접적인 거는 이제 MKCC2를 통해서 변화를 감지를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NaCl 농도가 높을 때 GFR을 감소시키면 전해질도 다 못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전해질이 중요하니까, 체내 농도 변화가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실제로 체내 전해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날려보겠습니다. NaCl이 높으면 GFR을 GFR을 D 또는 코아팅 덕트에서 필요한 위치를 잘 재웠어. 그렇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해가 훌륭하다고 하네요. 준다. 정밀하게 제곱시대에서 네, 비슷한 말입니다. 네, 좋네요. 내용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닌 시스템이랑 한번 연결 지어서 설명해 줄까? 라고 해서 설명 지어 보라고 했습니다. 요건 이제 아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NaCl이 낮을 때 이제 레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네요. 유도한 게 맞는지 한번 물어봐주고. 네, 정확하게 맞다고 하네요.
퀴즈는 뒤에 것까지 하고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콩팥에서의 혈액순환에 대한 복습 일단 우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르륵 나왔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체 혈류를 전부 다 적은 거고 그중에 이제 채찌PT는 중간중간 구획을 나눠서 조금 조금씩 표현해 놨네요. 확인을 쭉 해주고 이게 오른쪽 그림 보면 여기에 동맥이 파란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이 그림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동맥이 이상하다고 하네요. 네, 여기 좀 표현이 잘못됐고 분지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일단 뭐 이런 거 다 있고 네, 이건 제가 추후에 그림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바사렉타가 구조적, 기능적으로 신장에서 가지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네요. 제가 이게 궁금한 이유는 지금 보면 캐필러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Peritubular capillary. 근데 왜 이걸 굳이 바사 렉타랑 두 개를 나눠가지고 모세혈관을 굳이 두 개로 가져가느냐를 알기 위해서 적은 겁니다. 이제 요것만 보면 정확하게 그 차이를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아마도 하나는 제우스와 교환, 하나는 뭐 확산 이런 식으로 아닐 것 같은데 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Peritubular capillary와 바사렉타가 왜 나뉘어져 있냐?
기능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하나는 제흡수 및 분비, 하나는 농축 기전이라고 하는데 파르티큘러 캐필러리는 제흡수, 그리고 마사 렉타는 삼투 그레디언트, 삼투 농도 유지. 네, 이거는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직학적으로도 다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느려진 것 같네요. 조직학적 구조도 다르다고 하는데 형태가 망상구조, 입장혈관 요거 이렇게 좀 다르고 투과성도 혈관 종류도 다르네요. 혈관 핵심 정리 문장이 혈관 종류, 벽 두께, 투과성, 조직 슬라이드 다. 요것도 다음으로 넘어가서 콩팥 깔때기와 요관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레널 pelvis, 이행상피, 콩팥 깔때기와 요관은 이행상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행상피가 있으면 늘어났다 줄었다. 이게 왜 궁금했냐면 요관, 특히 요관은 소변이 늘어났다 쌓였다 빠졌다 쌓였다 빠졌다 하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이 자극을 견딜 수 있는 게 이행상피 때문이냐 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네, 맞다고 하고 이행상피는 basal cell, intermediate cell, umbrella cell 이렇게 있는데 umbrella cell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고
되게 신기한 구조네요. 이 행상피는 엄브렐라 셀이 진짜 특이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행상피는 이게 처음부터 그런지 아니면은 그냥 잘 늘어나는 환경이 있으니까 상피가 변한 건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학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긴다고 하네요. 적응 현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비정상 자극받으면 병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방광암과의 연관성,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편평화생, 스카머스 메타플라시아, 글랜두러 메타플라시아 이런 게 있고, 암과의 연결성에서는 방광암에서는 가장 흔한 암이 이행산피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암이고, 여기 폐에서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관되지는 않지만 대략 20에서 50% 정도라고 하네요. 깔때기와 요관 조직적 구조에서의 차이점은 없느냐. 이렇게 공통적인 조직 구조 나왔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깔때기는 지방 조직이 많고, 이게 이거 뭐죠? 네. 요관이 능동적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층이 두껍다. 깔때기는 근육층이 얇거나 불완전하다. 그런 게 있네요.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행상피 맞고, 유레터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 했고, 근육층이 3층 구조로 잘 발달되어 있다. D에 지방 조직이 많은 거 맞았고, E에 유레터는 하부로 갈수록 이것도 맞겠죠. 왜냐하면 밑으로 갈수록 이 요관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3층 구조도 맞았고, 답은 C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 더 확인하고, C가 펠비스는 구조로 발달되어 있어서
2층에서 3층으로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요 얘기는 요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요관에 대한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C에서 답을 넣어보겠습니다. 맞네요. 답은 수변이 수동적으로 흐른다고 하네요. 요증이 없어서 얇아서. 다음 주제는 방광의 구조입니다. 방광 4개층 있고 똑같이 이행상피 있고 배뇨근 이게 근육층이죠. 그리고 이행상피도 똑같이 들어있고 일단 근육층이 3개인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네, 엄브렐라 셀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엄브렐라 셀이 표면에 있는데 점막층이라고 하니까 무코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엄브렐라 셀인가? 엄브렐라 셀이 만드는 점막 무엇인가? 무커스가 아니라 무신 라이크 글리코프로틴을 내보낸다고 하네요. 글리코칼렉스. 유로플라킨이나 아니면 글리코칼렉스를 통해서 독성 물질로부터 상피 보호하는 기능. 네. 엠브렐라셀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근육층이 총 3개인데 하나만 고장 나도 배뇨 장애가 생기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완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각각의 기능이 있는지. 맞다고 하네요. 특히 중간층이 이제 스핑크터 역할을 해서 좀 더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GPT가 확장시켜서 공부해볼까 이렇게 물어봐서 저도 확장시켜서 공부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뇨 장애의 분류를 나왔더니 첫 번째는 근육약화, 그리고 두 번째는 과활동성 방광. 과활동성 방광. 중간층 손상 따로 빼서 요실금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남성 및 여성 요도의 구조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보고 복습해보겠습니다. 쭉 상피 구성이 조금 다른 게 빨리 보이죠? 네. 상피 구성에서 이게 정액 때문인가? 여성은 이제 따로 그런 게 없으니까 요관과 요도와 만나지 않으니까 남성만 다른 이유는 정액 때문인가? 봤을 때 답변이 네, 맞다고 하네요. 정액 배출 기능 때문이고, 이게 pH 변화 유발해서 상피 보호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소변이 남아있으면 독성이 있으니까 정자가 피해를 입을까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로운 환경이 된다고 하네요.
아까 물어봤던 내용 적어주고, 마지막 정리 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가, 이게 TGPT를 오래 쓰면 오류가 좀 그냥 퀴즈 안 나오고 요약이 돼버렸네요. 그럼 그냥 마지막 공부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 세로 단면 구조, 겉질, 속질, 방사선, 수질 방사선, 외날 로뷸, 세뇨관 구조와 기능, 세뇨관 구조와 기능 받고 PCT, 화이팅 덕트까지. 홈파소체랑 여과장벽 같이 확인을 하고, 네, 지금 보드 사이트, 벽쪽 팔레터, 여과장벽 3개. 이거 답은 D였죠? 네. 엘리베이터 레이어는 그냥 벽이다. 조직학적 비교, 중요한 내용만 적혀 있네요. 다음으로 방광 배뇨, 요도 정자, 네, 이런 내용들 다 봤던 겁니다. 선식 배뇨 필수. 오케이, 다 봤습니다. 놓친 거 없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고. 요약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됐네요. 마큘라 덴사 중요했죠. 이게 이후에 레닌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남성 생식계의 조직학은 이제 제가 개인 공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공부할지 알려주네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